을의 입장에서 을의 목소리를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을밀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말 그대로 이제 갑질 문제입니다. 한 치킨 업체 창업주 친척의 갑질 논란, 이게 이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사태부터 정리해 볼까요? 예, 아유 월요일 아침부터 갑질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없어지네요. 교촌치킨. 예. 이제 이미 뭐 매체 이름이 다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방송할 때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진짜 방금 불매 운동까지 일어난다고 했는데 예. 그 잘못은 가맹본부하고 그 임원들이 저지르고 그렇죠. 그 손해는 가맹점주들이 져야 되는 이런 황당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예전에 남양유업 때도 이제 뭐 불매운동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대리미업이랑 연합해서 한 거거든요. 예. 직접 파시는 분들이 불매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데 지금 교촌치킨 가맹점주분들은 불매운동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예. 강력한 경고와 주의로 해주시되 그 가맹점주들이 타격이 안 가도록 예. 불매는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이게 3년 전에 예. 2015년 3월 달입니다.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저도 몇 번을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화가 나면 뭐 예를 들면 100번 양보해서 조금 언성을 높이고 뭐 때리려는 신용을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뭐 그 예. 경우도 사실 이제 다 폭행이죠. 예. 근데 이분은 한 몇 분 동안 계속 그 직원을,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현재 교촌치킨의 권원광 회장의 육촌 동생이고 당시에는 사업부장이었습니다. 네, 잠시 퇴사했다 다시 들어와서 지금 신사본부장 상무로 거의 2인자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예. 참고로. 근데 그 2015년 3월에 동영상 보면 직원을 여러 명을 막 누구를 때리려고 그러고 막 밀치고 막 간장 소스를 뿌리고 그걸 말리는 사람들의 막 얼굴을 때리고 막 이런 굉장히 그냥 갑질지고도 예. 뭐 최근에 제 우리 국민들 생각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그 갑질 막 소리 지르고 뭐 물컵 던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물컵 던지는 건 근데 뭐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오늘 그 주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그런 것들이 계속 무죄가 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근절이 안 되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예를 들면 직원들에게 또는 그 을들에게 함부로 했다가 구속도 되고 엄벌이 돼야지 사람들이 그렇죠. 예.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분들은 돈 많이 써서 로펌 써고 대충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건데 또 뭐 저번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일가도 한번 다루셨는데 뭐 휠체어 타고 막 다니면서 갑자기 예.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황당한 뭐 이게 단골 소지잖아요. 그렇죠. 멀쩡히 다니다가 검찰 소환만 받으면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 뭐 이런 건데 어찌됐든 이분도 3월 날 정말 동영상을 보시면 한번 동영상 청취자들께서 월요일 아침부터 보시면 화나실 테니까 오늘 퇴근길쯤에 한번 보시면 심란하실 거예요. 예. 막 정말 참 말로 말하기 어려운 막 갑질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 크게 문제가 됐겠죠. 뭐 한 명한테 그런 것도 아니고 2명, 3명, 동영상만 4명인가 5명이 나오거든요. 막 때리고 밀치고 뭐 욕하고 막 이런 거. 얼굴을 또 그 있잖아요. 막 얼굴을 이렇게 잡아서 막 내동치면 훨씬 더 모욕감이 우리가 크게 예.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당시 퇴사 처리를 합니다. 근데 2015년 4월에 이제 퇴사 처리했는데 2016년도 1년 만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지금 신사업본부장 상무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이? 예, 그러면 이 회사 직원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오너랑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이렇게 불공정에 돌아오는구나. 그럼 당시에 그걸 문제 제기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자라든지 예. 또는 그걸 조사했던 분들. 이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복귀하자마자 당시에 그걸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인사보복을 당했다는 지금 문제 제기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게 3년 전 사건인데 뭐 마무리도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와서 또 부각된 건 이게 동영상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동영상이 이렇게 공개된 계기는 제가 다 조사를 해봐도 이렇게 명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나 청취자께서 아주 편안하게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책임을 지고 해고 처리되신 분이 1년 만에 오너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복귀해가지고 다시 승승장구해서 사실상 넘버2가 되고 그때 당시에 피해를 당했던 분이나 조사를 받았던 분들은 벌벌 떨어야 되고 심지어는 인사보복까지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당시 피해를 본 분들이나 조사했던 분들 또는 회사의 양심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동영상이라는 게 당연히 조사할 때 다 공개가 됐던 거 아닙니까? 당시 회사 내에서 공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회장도 그거 보고 심각하니까 해고 처리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1년 만에 이제 아무 일도 없다는 것처럼 등장해갖고 다시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이건 명백한 불공정 부정이다, 불이다 하는 분들이 아마 일부 이게 언론에 이제 제보를 해갖고 공개가 된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 그러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던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 특히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의 잘못과 관련해가지고는 언제나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우리 박근혜, 이명박 다 드러나고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몰래 은폐하고 그랬지만은 두 번째, 역시 공익 제보자들과 내부 제보들의 힘이 세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알리는 분들, 그걸 뭐 영어로 인사이더라고도 하기도 하고 히슬블로우라고도 하는데 이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언론사가 아무리 취재를 해도 그런 소문을 늘었다 하더라도 동영상을 제보해 주는 분이 아니면, 내부자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알려지게 됐고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사실 만약에 우리가 가맹점주로서 의리던 직원으로서 의리던 다 정말 행복하게 먹고 살려고 들어가는 거지, 그런 온갖 수모와 그걸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이건 정말 깊은 상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아니라는 큰 반향이 지금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게 여론이 올라오지 않으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이 구조가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느끼거든요. 이 자체로 상당히 큰 어떤 문제가 되고 책임을 제대로 줬어야 될 부분인데, 말씀처럼 이제 퇴사했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러니까 잠시 숨어 있어라 이런 얘기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지금 보면은 사과문 게재하고 임원 사표 내고 회사 측 수리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잠깐 이제 바람 부니까 숨어 있어라. 맞습니다. 이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또 가맹본부가 잘못하고 오너 또는 오너의 친인척이 특수관계인 잘못한 다음에 사과하고 사표 처리하고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행히 예전에 호식이 치킨 때문에 그 가맹점주들 큰 피해를 보면서 호식이 치킨 방지법이라는 게 올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임원까지 들어갑니다. 임원이 큰 잘못을 저질렀고 회사에 그다음에 가맹점주들이 큰 타격을 줬어요. 사실 우리가 프랜차이즈 방송 몇 번 했지만 이 프랜차이즈는 일반 계약하고 달리 정말 경제공동체, 운명공동체, 상생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가 잘못하면 가맹점 바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걸 더더욱이나 방지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동안은 이 법이 없었는데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랑 가맹점주가 계약할 때 반드시 가맹본부나 임원의 잘못으로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항이 이제 통과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법이 이번 교촌치킨 사태가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1월 2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지금 연말에 터진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까지 이런 불매운동이라든지 평판 저하에 여파하면 당연히 이제 계약을 갱신하는 1월 2일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을 갱신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손해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본사한테 적절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는 교촌치킨이 정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참고로 치킨 프랜차이즈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가맹점주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예전에 간장 마늘 수술이나 간장 수술에서 비기트를 했잖아요. 저도 지금도 갑자기 침이 고입니다. 이거 아침부터 이거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출근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저도 밥 못 먹었습니다. 참고로. 근데 이러면 사실은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전에 퇴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본부가 지금 나서가지고 우리가 일정하게 지금 가맹점들이 벌써 불매운동이라든지 명예 타격이 갔기 때문에 지원금 좀 늘린다든지, 안 그래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일정하게 그 경력금, 판매장려금을 대폭 지급한다든지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저는 호식이 방지법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한 것처럼 결국 이런 게 동영상 공개되지 않았으면 그냥 위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회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개인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지만은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공적 기관이 되는 것처럼 만들자면 이게 회사라는 거 되는 건 기업의 사회적 성격이 부여되게 되는 거죠. 수없이 많은 직원들과 가맹점주와 이해관계인들과 주주들이 다 맞물려 굴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적기구라 봐야 되는 것이다, 일정하게. 그러면 그래서 우리도 상장법인 같은 경우 사회이상, 그러니까 사내 회사에서 마음대로 안 뽑고 사회 직원을 뽑아라는 법까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노동조합과 이사회,
그다음에 주주총회 이런 데서 견제를 합리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노조가 없으면 뭐 직원 협의회라든지 또는 노사협의회는 법으로 다 만들게 돼 있거든요. 50인 이상이면.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꼭 상장회사에서 사회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상장 전에라도 지금 예를 들면 교촌치킨도 상장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곧 예.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상장도 타격이 갈 거다. 예. 기업 공개 때는 뭐 기업의 투명성이나 기업의 평판 여러 가지를 고려하니까 그런 분석이 있던데 예를 들면 그 전에라도 이사에 좀 이렇게 입 바른 소리하고 회사 안팎을 견제할 수 있는 예. 이런 분들을 자발적으로 뽑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동 이런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도 노동조합이 한 90% 가까이가 없고 예. 또 이사회 다 거수기로 만들어 놓고 또 그다음에 직원들도 거의 뭐 예를 들면 회사에 보면 뭐 제보 시스템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제보하면 오히려 불이익 주고 이런 일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 호시기법이 뭐 실제로 이제 원래 명칭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이제 예. 별칭이 호시기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하는 것도 좀 꺼려지는 게 앞에서도 그냥 못 지키는 업체라고 했지만 이게 예. 그 가맹점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이제 사실 걱정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예, 솔직히 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에 이렇게까지 별칭이 불리는 거는 결국은 사실은 오너나 오너 가족들이 벌이는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공유가 돼야 되는 그런 사태.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결국 기업이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그냥 착각해버리고 오해해버리는 문제. 그걸 또 심지어는 소비자들도 오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이번에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게 가장 문제된 게 미스터 피자랑 호시치킨이랑 뭐 그다음에 치킨 이 업계인 BHC 같은 경우도 뭐 기름을 뭐 품이라고 광고를 해서 국정감사까지 회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의는 하더라도 이 가맹본부 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상 이 항의가 본사로만 가야 되는데 가맹점주한테까지 가버리면 이분들이 을들 중에 을인데 이분들도 그렇죠. 또 네. 재정금도 올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마저도 어쨌든 지켜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불매는 조금 저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면서 결국 이제 호시키친법이 이제 통과됨으로써 이제 손해를 물게 되어 있으니까 가맹본부들이 다들 주의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교촌치킨에서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교촌치킨 가맹점주에서 소송한 방법도 있지만 그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정말 회장의 잘못으로 큰 뭐 매출 하락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서울시의 중재로 그 본사가 물품을 불필요한 물품까지 다 의무로 강매하던 것을 30%를 자율 구매로 바꿔줌으로써 가맹점주협회가 협동조합으로 방위담회에서 점포마다 3, 40만 원의 소득이 더 늘어났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분도 충분히 감당 가능하게 됐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기분 좋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전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촌치킨에서 선제적으로 상생 조치. 그다음에 가맹점주 전국에 1,000명이 넘는 1,000개 점포 넘는 가맹점주들에게 이렇게 그 큰 타격을 준 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 조치를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소송 전에라도 호시치킨법의 취지를 살리면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맛있는 치킨인데 왜 불매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청와대 지금 청원도 올리고 항의도 하고 있고 뭐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려있긴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내면 우리 국민들이 또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사에는 계속 경고와 주의를 주더라도 가맹점주들을 살 수 있게 오히려 상생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전화위복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공고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호시키치킨법도 1월 2일부터 시행되니까 전국에 이제 결국 그럼 가맹점주들이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주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겠고 본사에게 여러 가지 그 가맹 조건에 대해서 불공정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협의권이 있거든요. 교섭 요청권이. 근데 이제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 되시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교섭 요청 의무적으로 응하게 하는 법안이 지금 또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이거까지 빨리 통과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30만 개나 되는 우리 가맹점 정말 거기 일하는 분들까지 1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의 일터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비록 불행한 사태지만 우리 계속 문제되고 있는 이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찾는 좋은 계기로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아침부터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